예, 안녕하세요. H채널의 한창훈입니다. 반갑습니다. 2018년도 11월 10일 비트코인 및 암호화폐 시황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댓글로 질문하고 의견 남겨주신 분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그 중에서 제가 여러분들하고 이제 공유하고 싶은 내용들을 같이 보는 순서를 진행을 해볼게요. 일단 샘로이님이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비트코인은 달러 가치의 폭락을 대비하는 건가요? 아니면 단지 잠깐 이용해서 서민들의 돈을 뺏기 위함인가요? 아니면 이걸 이용해서 주식시장을 다시 활성화시키려는 건가요? 이제 의견이 궁금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제가 이제 어제 좀 늦게 고정하는 바람에 이제 여러분들이 의견을 많이 써주시진 않으셨고, 일단 필채님이 이제 의견을 남겨주셨어요. 이거에 대해서. 아마 이제 다양한 의견이 있을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영상 보시고 여러분들 혹시 의견이 있으시면,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같이 이제 또 그 다음 오늘 영상에 이제 댓글을 남겨주시면 제가 그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필채님 의견을 한번 읽어볼게요. 필채님 같은 경우는 일단 비트코인 같은 경우, 그러니까 블록체인은, 예, 이게 뭐 특별한 어떤 실용적인 사용을 목적으로 이제 이건 만들어진 것이라고 생각한대요. 그거는. 그리고 이게 그게 만들어졌을 때 어떤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어떤 누군가가 이게 만들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이렇게 써주셨고, 그 다음에 보면 이제, 그러니까 이제 뒤에 또 댓글을 제가 읽어보니까 어떤 내용이냐면, 필천님 같은 경우는 이제 음모론 있잖아요. 비트코인이 만들어진 이유가 어떤 음모론적인, 아니면 어떤 한 가지 목적을 가지고 그걸 만든 건 아닌 것 같다. 이 블록체인이. 그냥 비트코인이죠.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그러니까 어떤 다양한 여러 가지 우리 실생활에 사용될 수 있는 목적을 어떻게 보면 가지고 만들어진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한 가지 이제 좋은 경우가, 이제 크립토 커런시, 암호화폐다. 그러니까 이제 비트코인에서 블록체인 어떤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진 게 여러 가지 암호화폐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또 읽어보면 쭉 넘어가면 이제 한 가지 예를 또 들어주셨는데, 아인슈타인 같은 경우는 이제 E는 MC 스퀘어 이 공식을 이제 발견했는데, 정치인들 같은 경우는 이걸 이제 원자폭탄에 사용을 했다는 거예요. 원자폭탄 만드는데, 이런 것처럼. 근데 아인슈타인은 이제 그 목적으로 이걸 만든 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얘기하시는 건 쭉 읽어보니까 정리를 해보면, 일단 비트코인을 만든 목적은 그냥 우리가 실제 여러 가지 사용할 수 있는 용도로 이게 만들어진 거다. 그리고 음모론적으로 한 가지 어떤 목적을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이제 예를 그렇게 드셨고, 그래서 이제 다양한 어떤 용도로 사용될 수 있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크립토 커런시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어요. 근데 이제 보시면, 제가 일단 이렇게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은 굉장히 전 다양할 거라고 보고 있고, 일단 제가 영상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그러면 영상은 뭐냐면 이제 비트코인 관련된 다큐인데 이제 잠깐만 봐보세요. idea of Bitcoin was 예. launched just a few weeks after Lehman Brothers went bankrupt and the whole system nearly collapsed. And the problems that cropped up in the crisis were very much a part of the writings of Satoshi Nakamoto. I think what the crisis showed is that the existing system had some major flaws. It wasn't working, and people were hungry for some sort of alternative. 내가 연구 중인 전자화폐는 완전한 P2P 방식이며 제3의 신뢰 기관이 없다. 네, 사토시 나카모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잠깐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2008년도 서프라임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그 서프라임 금융위기 사태 이후에 일단 기존 어떤 금융 시스템에 대해서 사토시 나카모토가 이제 좀 회의감이 있던 거죠. 문제점들이 나오고, 그래서 이 문제점들을 없애기 위해서 일단 이 비트코인 100서를 만든 거죠. 근데 그때 이제 2008년도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보면 제가 이제 많이 보여드렸을 거예요. 2008년도에 서프라임이 있으면서 뭐 리먼 브러더스 파산되고 많은 기업들이 이제 무너졌는데, 이때 이제 이 무너지는 기업들을 다시 세울 수가 없는 거예요. 세우려면 방법은 뭐밖에 없었냐면, 그냥 돈을 계속 집어넣어서, 어떻게 보면 돈을 뿌려가지고 그 금융기관들이 버틸 수 있는 힘을
마련하는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실제로 공적 자금이 투입되고 양적 완화를 네, 죄송합니다. 양적 완화를 뭐 Q1, Q2, Q3로 해서 계속해서 이 돈을 풀어냅니다. 보시면 이제 2008년 이후에 이렇게 풀어냈죠. 그러니까 그 사토시 나카모토가 얘기한 비트코인을 만든 목적은 일단 기존 금융 시스템에 대한 어떤 그 불신, 그 믿을 수 없는, 그리고 이제 그냥 자기들 마음대로 막 이렇게 돈을 찍어내는 이런 걸로 인해서 야 이걸로는 안 되겠다라고 해서 어떻게 보면 이 비트코인이라는 어떤 그 블록체인 개념을 만들어낸 거죠. 그 비트코인 안에 이제 블록체인 개념이 있는 거였죠. 그리고 이제 그 블록체인 개념을 가지고 비탈릭 같은 경우는 이제 거기에 스마트 컨트랙트 기능을 넣어서 여러 가지 확장된 어떤 개념으로 지금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필체님 의견은 이런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이런 이제 어떻게 보면 이더리움을 기반으로 해서 여러 가지 우리가 이제 실생활에 다양한 용도로 이제 블록체인 기술을 접목시킬 수 있는 부분이 많아졌다. 근데 그게 처음에 그 사토시 나카모토가 처음에 뭔가를 이 비트코인을 만들었을 때 이게 이런 다양한 용도로 다 쓰일 거를 생각하고 만든 건 아니지만 그 아인슈타인처럼 여러 가지 이제 목적으로 다양하게 이제 확장돼 나아간다라고 이제 얘기를 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그 부분은 이제 사토시 나카모토의 어떤 의견과도 일정 부분 비슷한 부분도 있고 좀 약간 다른 부분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이제 여러분들도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이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뭐 아까 이제 필자님은 음모론적 시각은 아니라고 했는데 저는 한번 그런 음모론적 시각으로 제가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일단 뭐 제가 음모론을 막 지지하고 이건 아니지만 일단 이 지금 달러 양이 이제까지 2008년도까지 발행됐던 달러 양의 거의 4배에서 5배 가량을 최근 10년 동안 풀었고 제가 이제 기존에 보여드렸던 자료에 보시면 달러 가치는 이미 95% 정도 하락을 했어요. 하락을 했고 이렇게 달러 양이 급속도로 또 더 풀렸죠. 더 풀렸기 때문에 달러 가치는 이제 0으로 수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달러 가치를 어디론가 이제 이전시킬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달러 가치를 어디론가 이제 이전을 시켜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 거기에 제가 이제 조사를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자료들을 보다 보니까 이제 이 미국의 usdebtclock.org에서 보는 이 미국 정부의 빚이 너무 많은 거죠. 이게 실시간으로 계속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이게 이제 21조 달러인데 우리 원화로 얘기하면 그냥 1달러가 1,000원이라고 했을 때 이경 천조예요. 이경 천조. 그리고 이 지금 이자가 늘어나는 이 속도가 1시간에 1,000억씩 늘어납니다. 1시간에 1,000억이니까 하루가 24시간이잖아요. 그러면 하루에 늘어나는 이자만 2조 4천억인 거죠. 2조 4천억. 그러면 하루에 이자가 2조 4천억이 늘어나는데 미국 정부가 이걸 갚을 수 있느냐? 현실적으로 저는 이제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데 트럼프가 그때 공약으로 건 게 있습니다. 자기가 이제 정권을 만약에 연장해서 8년을 집권을 하게 된다면 그 임기 내에 이 미국 정부의 빚을 갚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 이경 천조를 어떻게 갚을 수 있느냐는 거죠. 이경 천조를 어떻게 갚을 수 있냐? 이 21조 달러, 이 21조 달러가 어마어마한 돈인 게 지금 시중에 이제 풀려 있는 돈이 28조 달러예요. 28조 달러. 은행에 있는 돈은 물론 더 크죠. 50조 달러. 그래서 이 21조 달러는 시중에 있는 돈의 양보다 물론 약간 적긴 하지만 뭐 거의 비슷한 그런 돈입니다. 이 빚을 저는 현실적으로 갚는 거는 거의 불가능해 보인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 달러의 가치를 어디론가 이전을 시키고 그 이전시킨 그걸 가지고 미국 정부는 FRB에 이 빚을 어떻게 보면 갚아야 된다. 예,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뭐 음모론적인 시각이 될 수도 있는데 이제 그런 부분도 저는 보고 있고 그리고 아까 이제 얘기했던 비트코인으로 인해서 그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탄생된 이더리움의 스마트 컨트랙트 기능을 가지고 뎁들이 이제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 여러 가지 뎁들을 가지고 실제 생활에 사토시 나카모토는 생각하지 못했던
사토시 나카모토는 기존 이제 금융 시스템의 어떤 불신을 가지고 이걸 만들었지만 그 외에 여러 가지 다양한 기능들로 앞으로는 이제 나아갈 것이다 라고 이제 저도 보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이제 보고 있고,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 또 의견 있으시면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리고 한 가지 제가 이제 아름다운 그녀님이 이제 글을 써주셨는데, 이거를 이제 이것도 같이 여러분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보니까, 이제 아름다운 그녀님이 좀 이 시장에 대해서 그래도 오래 좀 계셨고, 제가 2016년에 있으셨다고 했나? 그렇게 봤던 것 같은데, 제가 워낙 비트 이더 마켓의 이해관계를 좀 이상하게 설명한 것 같아서 다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업비트 기준 스텔라 루멘으로 예를 들자면, 워나비트 이더 마켓의 차트가 조금씩 다르고 각 거래소마다 다를 겁니다. 그러니까 가격이 보시면 거래소도 많고 시장도 많잖아요. 이더 시장, 비트 시장 많이 있습니다. 뭐 이제 앞으로 이제 뭐 비트코인 캐시 관련된 시장도 나올 거고, 또 다른 다른 어떤 플랫폼 관련돼서 뭐 이오스를 기반으로 한 시장도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오스 뎁들만 넣어놓은.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제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업비트 세력이 스텔라 루멘을 이더마켓에서 매집을 많이 했고, 불장이 시작되어 끌어올리기 시작하면 원하나 비트마켓은 마이너스 2에서 5%에 따라가는 수준으로 상승을 합니다. 같은 종목을 싼 마켓에서 사서 비싼 마켓에 파는 식으로 단타 치는 것을 말한 건데 설명이 이상했네요.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다른 부분에서 이제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어떻게 보면 되냐면, 이런 시장에서 뭐 지금 보면 지금 이제 변동성이 적기 때문에 차익 거래가 쉽진 않아요. 쉽진 않은데, 실제 우리 그 작년에 불장일 때 보면 김치 프리미엄이 뭐 30% 이상 났죠. 그러면 김치 프리미엄과 그 달러 시장의 어떤 차익을 이용해서 차익 거래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을 이제 얘기를 해주신 것 같아요. 그걸 이제 꼭 비트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종목들, 그리고 또 거래소뿐만 아니라 비트마켓, 이더마켓, 또 다른 마켓들을 이용해서 이제 볼 수 있다. 이런 부분을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예. 그리고 예, 오늘 이제 여기까지 보고, 제가 어제 이제 이더리움을 설명을 못 드려서 그 부분을 이제 오늘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어제 제가 이더에서 설명을 이제 드리다 만 부분이 있죠. 뭐냐면, 이제 어제 질문을 뭐라고 했었냐면, 지금 그러니까 비트코인 캐시의 고점을 제가 0.2 비트까지 얘기를 했잖아요. 그것처럼 이더리움은 얼마까지 보는지, 고점을 얼마까지 보는지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지금 제가 보는 이더리움은 위치가 현재 이제 여기라고 얘기를 했어요. 여기 지금 현재 위치가 여기, 이 위치가 이제 뭐 이쯤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보시면 이거를 제가 이제 로그 적용이 된 거예요. 로그 적용이 됐을 때 어떻게 보는지 설명을 드리려고, 고점을. 그러면 보시면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상승을 했습니다. 이렇게 상승을 했어요. 근데 여기서 이 채널을 깼습니다. 여기서 지금 이 채널을 깼죠. 채널이 깨졌어요. 채널이 깨졌는데, 만약에 이 채널이 안 깨지고 이대로 상승을 했다라고 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지금 보시면 이제 이 고점까지 갔을 때 0.5예요. 0.5. 여기서 좀만 더 상승하게 되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1비트가 1이더가 되게 됩니다. 1비트가 1이더가 이 추세대로 계속 상승을 한다라고 하면요. 저는 이제 물론 이더리움도 당연히 이제 성장 잠재력은 충분한 코인이에요. 성장 잠재력은 충분한 코인인데, 이더리움이 비트코인, 왜냐면 발행 개수 자체가 다르잖아요. 이더리움은 2100만 개고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죄송합니다. 반대로 얘기했죠. 이더리움은 이제 1억 개가 넘고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이제 2100만 개입니다. 그래서 1비트가 1이더가 된다고 하면 이건 시총이 뭐 거의 5배 이상 막 차이가 날 것 같아서 그렇게까지 되긴 힘들 것 같고, 실제로 이 채널을 깼죠. 그래서 채널을 깼습니다. 채널을 깨는 게 저는 어떻게 보면 맞다라고 봐요. 왜냐면 다른 알트코인들은 보시면 거의 어떤 박스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요. 이 BTC 시장에서 박스 형태로 움직입니다. 박스 형태로. 근데 이제 이더리움은 워낙 성장 잠재력이 있던 코인이다 보니까 이렇게 가파르게 상승하는 채널로 가고 있었던 거죠. 거기서 이제 이 추세가
깨진 겁니다. 깨졌고, 그러면 현재 이 위치는, 현재 위치 여기가 제가 어디라고 말씀드렸냐면 여기라고 말씀드렸던 거죠. 여기라고. 예, 지금 여기가 여기입니다. 예. 여기 이제 깨진 거고요. 채널이 깨진 거고. 그러면 앞으로 이제 이 추세대로 움직인다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이제 예상을 해볼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어떻게 보냐면 이런 식으로 여기서 몇 번 더 횡보를 하다가 여기서 내려오는 겁니다. 채널까지, 채널 하단부로 내려오고, 그 다음에 상승해서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상승을 했죠. 이렇게 했습니다. 예, 이렇게 상승을 하면 일단 지금 제가 이 수평선 하나 그려봤어요. 고점인 이 자리가 지금 1이더가 0.15 BTC입니다. 0.154 BTC, 0.154 BTC. 그때 이제 계산했을 때 1이더가, 그러니까 1비트코인이 한 6.7개 정도, 6.67개 정도 되는 정도까지 상승을 했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만약에 그 다음에 이제 이 다음 이더리움이 상승하는 사이클이 오면 지난 고점은 넘을 수는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뭐 이 채널로 가는 이 수준까지는 아니고 채널의 어떤 하단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이 채널이 어떤 그러니까 똑같이 채널을 그렸을 때 이 아래 채널의 하단부까지 내려오고, 그 다음에 반등이 나와서 그 아래 채널의 상단부, 그러니까 이 전체 채널의 중심선 정도까지는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본다. 왜냐면 왜 그렇게 보냐면 이때도 이 채널 하단부부터 채널 상단부까지 상승을 하죠. 이때도 채널 하단부부터 채널 상단부까지 상승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이 채널 아래까지 내려와 준다고 하면 채널 상단부까지 상승을 할 수 있는 여지는 있지 않냐,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면 뭐 이때 끝까지 제가 먹는다는 건 사실 좀 욕심인 것 같고, 지난 고점인 자리부터 이제 매도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좀 더 약간 보수적으로 매도를 한다라고 하면 저 같은 경우는 뭐 1비트가 12더가 되는, 그러니까 1이더 0.1BTC부터 매도를 할 수 있다. 1이더 0.1BTC. 그럼 이 정도 라인까지 되겠네요. 여기에서 뭐 좀 더 보수적으로 매매를 한다고 하면 이 정도부터 이제 매도를 해 나갈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된다고 하면 지금 이 아래까지 빠진다고 하면 저는 이제 0.02이면 1비트가 52더가 되는 거예요. 1비트가 52더. 그래서 만약에 1비트가 52더리움까지 된다라고 하면 저는 그때는 제가 갖고 있는 비트코인을 진짜 소량만 남겨놓고 다 이더리움으로 교체를 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더리움을 가지고 이더리움의 상승분을 저는 이제 먹으려고 할 거예요. 예,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어제 이 부분을 설명을 준비를 해놓고 이게 차트가 안 올라와서 이 인베스팅닷컴이 이제 작동이 안 돼가지고 설명을 못 드렸는데, 이런 식으로 저는 이제 보고 있다. 예, 이건 어디까지나 이건 개인적인 그냥 예상이에요. 개인적인 제가 흐름을 예전 이더리움의 상승 패턴을 관찰하고 이제 이 채널이 깨졌기 때문에 저는 이런 식으로 흘러가지 않을까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겁니다. 예, 어디까지나 참고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럼 이제 비트코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비트코인, 예, 비트코인. 일단 비트코인 일봉 먼저 볼게요. 비트코인 일봉 먼저 보면 지금 일봉에서 그냥 예상대로 계속 올라가고 있죠. 특별한 어떤 움직임은 없습니다. 움직임은 없고, 지금 이렇게 이 삼각수렴 했던 라인에서 흘러내리다가 다행히 이제 이 상승 추세선에서 지지를 받고 다시 반등이 나와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상승을 하고 있어요. 물론 보시면 4시간 봉을 보시면 지금 이 하락 채널, 이렇게죠. 이렇게 하락 채널에서 이 상승 채널로 제가 어제 이제 말씀을 드렸잖아요. 상승 채널로 올라가고 있는데 이 흐름은 이제 깨졌습니다. 근데 워낙 단기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건 어떻게 보면 신뢰도가 굉장히 약한 거고 당연히 깨질 수 있는 부분인 거고, 그럼 이제 어디까지 빠질 수 있느냐, 일단은 지금은 이 빨간색 라인
이 빨간색 라인, 이 추세선에서 반등이 나와줬어요. 나와줬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또 여기까지 빠질 수 있는 거다 라고 제가 항상 말씀드렸잖아요. 빠질 수 있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셔야 된다. 언제까지? 예, 여기서 일봉에서 지금 보시면 일봉에서 이 200일 이평선과 120일 이평선이 좁혀지는 그 과정까지는 여기서 이렇게 빠졌다가 급반등시켜서 올릴 수도 있는 거고, 그냥 이렇게 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냥 아니면 이렇게 그때 갈 수도 있는 거고, 갈 수 있는 건데, 결과적으로 중요한 거는 뭐냐면 그러니까 12월 말이 될 때까지, 그리고 지금 비트코인 저 같은 경우 이제 예상을 어떻게 하고 있냐면, 비트코인 캐시가 그 하드포크 일정이 지금 잡혀있기 때문에 그 하드포크 일정이 되기 전까지는 비트코인도 크게 이제 하락하기는 쉽지 않은 모양이고, 왜냐면 이제 하드포크가 되기 직전에 만약에 비트코인 캐시가 크게 펌핑이 한번 나온다라고 하면 그때 일시적으로 비트코인은 빠질 수가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도 어느 정도 상승 흐름을 저는 이어갈 거라고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그 상승 흐름의 위치는 제가 6,700달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6,700에서 6,800달러. 그러면 위치를 체크를 해드리면 6,800에서 6,700달러. 예, 6,700달러. 6,700달러는 아니, 죄송합니다. 6,800달러네요. 왜냐면 제가 지금 착각을 했던 것 같은데, 이렇게 이제 라인을 연장해서 그려봤을 때, 예, 라인을 연장해서 그려봤을 때, 예, 이 수평선이 오히려 이제 6,000, 예,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6,800, 790에서 800, 이 정도 되겠습니다. 이 정도 라인에서 이제 보시면 121평선과 201평선 이제 골든 크로스가 날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아마 이 정도 자리까지는 비트코인이 가격이 상승할 수 있다. 예,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설명은 이제 여기까지 할게요. 하고 마지막으로 예, 리플을 보겠습니다. 리플을 보면 지금 리플 일봉 차트예요. 리플 일봉 차트고 BTC 시장입니다. BTC 시장이고 일봉 차트고, 지금 이 빨간색 추세선, 빨간색 상승 추세선을 따라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보시면, 그리고 이 라인이 50일 이평선, 초록색 50일 이평선과 빨간색 15일 이평선과 거의 이제 같은 각도로 상승을 하고 있고, 현재 이제 골든 크로스가 나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리플 같은 경우는 반등이 나온다라고 하면 이때 이 15일 이평선에 닿았을 때 매수 타이밍으로 볼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리플 같은 경우 이제 두 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두 가지 경우. 여기서 이제 15일 이평선, 50일 이평선을 지지를 받고 반등을 해주게 되면 리플은 이 상승 박스를 돌파할 겁니다. 돌파해서 대형 알트코인에서 이제 대장으로서 상승을 이어갈 거예요. 이어갈 거고, 그렇지 않고 이제 만약에 여기서 15일 평선이 다시 한번 깨지면 그때는 상승 박스에서 기다릴 겁니다. 다시 기다려서 언제까지 기다리냐? 비트코인 충분히 펌핑 나올 때까지 기다릴 거라고 보고 있어요. 왜 그렇게 이제 보는지 옛날 차트를 보고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보시면 지금 현재 자리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시고, 제가 예전에 작년 12월짜리 보시면, 작년 12월에는 작년 12월 초부터 이제 리플이 상승을 할 때 이 15이평선을 한 번도 깨지 않고 상승을 쭉 이어 나갔습니다. 보시면 그렇죠. 그런데 그래서 이제 15일 이평선이 깨져서 제가 리플은 시간이 걸릴 거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죠. 그건 뭐냐면 그 전 리플 상승했던 흐름, 이때 2017년 4월달 리플이 상승할 때 보면 이렇게 15일 평선을 깨면 횡보를 길게 했습니다. 횡보를 길게 했죠. 횡보를 길게 했고, 그 다음에 이제 50일 이평선 만나기 전에 반등을 해줬어요. 반등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반등을 하고 나서 상단 박스, 그 지난 이 고점을 넘어서고 상승을 이어나갔죠. 예, 이렇게 상승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점이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이렇게
지금 왜냐면 15이평선하고 52평선이 다시 이제 골든 크로스가 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근데 이때는 다른 점은 뭐냐면 이때 보시면 121 이평선과 201 이평선이 정배열이 되어 있어요. 121, 201. 그러니까 15, 50, 120, 200. 이때는 정배열이 되어 있는데 지금은 약간 달라요. 지금 보시면 지금은 15, 이제 15 1평선이 올라오겠죠. 빨간색. 그러면 15, 50, 그 다음에 200일이에요. 121이 아니라 200일입니다. 200일, 그 다음에 이제 121일이죠. 그러니까 지금 그 비트코인처럼 200일 이평선과 이 장기 이평선인 121 이평선이 아직까지는 이제 역배열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리플 같은 경우는 여기서 이제 올라가주면 땡큐고, 그럼 이제 홀딩하고 있는 물량을 그대로 홀딩하면 되는 겁니다. 땡큐고, 만약에 그렇지 않고 지금 역배열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역배열을 풀어주는 시간을 더 끌어야 된다라고 하면 여기서 이 박스에서 좀 더 놀 수 있다. 그러면 다시 한번 또 15이평선을 깨고 내려가는 흐름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어디까지나 이거 두 가지 경우가 다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두 가지 경우가 다 있을 수 있고, 그러면 만약에 여러분들 이제 리플을 내가 하나도 안 들고 있다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일단은 제가 봤을 때 이번 고점인 0.000087 0.000087이고, 그러니까 원화시장으로 그때 600 얼마였던 거, 600원 초반이었던 것 같은데, 600원 초반을 넘어가주면 0.000, 저는 BTC 가격, 사토시 가격으로 말씀드릴게요. 사토시 가격으로 그냥 앞에 0 빼고 그러면 8739를 넘어가면 그때는 혹시 리플을 하나도 못 사신 분들은 다시 한번 마지막 기회가 될 수도 있는, 그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일단 아니면 이제 기존에 이제 저같이 미리 이제 들어갔던 사람들은 그냥 홀딩을 그냥 끌고 가면 되는 거고요. 예, 그렇게 되는 거고, 만약 그렇지 않고 이제 15일평선이 깨지면 리플은 좀 더 박스 흐름을 보일 거다. 그러면 굳이 리플을 이제 먼저 들어갈 필요 없는 거죠. 지금 이제 만약에 리플을 나는 아직 안 들고 있다라고 하면 이제 선택이긴 한데, 이건 이제 투자자의 어떤 성향에 따라 달라지는 건데,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제가 이거를 제가 이제 어제 방송이었나? 어제 방송에서 너무 이제 몰빵하지 마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댓글로 결국에 이렇게 써주셔서, 결국 투자는 주체적으로 하는 거다 이렇게 써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약간 너무 좀 오지랖이 넓었나 이렇게 생각도 들더라고요. 뭐냐면 이런 거죠. 그러니까 성향에 따라서 몰빵하시는 거를 또 좋아하는 성향을 갖고 계신 분들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저처럼 전 좀 안정적으로 비트코인 개수를 늘리고 제 자산을 지키면서 이제 수익을 늘려나가는 걸 좋아하는 스타일인 거고, 이건 제 매매 스타일인 거고, 또 어떤 분들은 종목 여러 개 분산하는 거 싫고 그냥 하나로 딱 몰아서 딱 집중해서 딱 하고 이걸로 수익 내고 또 집중해서 또 다른 걸로 딱 들어가고, 이런 거를 이제 원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생각을 해보고 이건 너무 제가 좀 내 매매 스타일을 여러분들한테 좀 약간 강요했나? 아니면 좀 이거를 너무 권했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그렇게 얘기 안 하고 좀 그건 이제 여러분들 자유, 그리고 이제 투자자가 본인 스스로 이제 선택을 하셔야 된다. 예, 이렇게 이제 이 정도 선까지 그냥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리플은 저는 이미 이제 들어가 있고, 만약에 리플이 제가 원하는, 만약에 박스 하단부까지 빠지진 않을 것 같은데, 이제는 박스 하단부까지 다시 빠져준다고 하면 저는 그때는 땡큐로 다시 이제 비트코인을 추가적으로 매도를 해서 리플을 할 거고요. 만약에 여기서 박스 상단을 돌파하면 그냥 현재 보유하고 있는 물량만 홀딩해서 가져갈 겁니다. 예, 이렇게 정리하고 넘어갈게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오스를 이제 BT 시장에서 봐달라고 해주신 분이 계셔서 이오스를 이제 BT 시장에서 봐드리겠습니다. 업빗에 이제 BTC 이오스 차트가 없어서 인베스팅닷컴 거를 이제 키고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이오스 이제 BTC 마켓에서 이렇게 하락을 했죠. 하락을 하고 보시면 어찌됐든 BTC 시장에서 이렇게 저점을 높여 나가고 있습니다. 저점을 높여 나가고 있어요. 높여 나가고 있고, 이렇게 삼각 수렴을 하고 있고, 지금 보시면 지금 이 초록색이 이제 52평선이고 빨간색이 15이평선인데 15이평선이 이때 거의 올라와서 약간 골든 크로스가 났다가 깨졌죠.
깨졌습니다. 깨졌고 다시 이렇게 쭉 큰 하락을 했죠. 그래서 지금 아마 이오스 갖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지금 지겨우실 것 같아요. 초기에 좀 빨리 상승하는 것처럼 보였는데 그 이후에 이렇다 할 흐름이 없어서 굉장히 지겨울 수 있는데, 그냥 보시면 그냥 매집하고 있는 좋은 코인이잖아요, 이오스. 그래서 매집을 하고 있는 기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좀 더 매집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왜냐면 이 삼각수렴의 끝은 12월 초기 때문에 12월, 물론 그 전에 돌파를 할 수도 있는데, 뭐 끝에까지 갈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좀 약간 좀 더 여유를 두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렇게 매집 기간이 길수록, 이렇게 삼각수렴된 매집 기간이 길수록 나중에 상승할 때는 크게 상승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 이렇게 이제 매집하는 기간이 길면 아마 많은 분들이 지칠 거예요. 왜냐면 지금 시장에서 화끈한 종목들 있잖아요. 바닥 대비 BTC 시장에서 보면 벌써 뭐 2배, 3배 넘어가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오스 보면 답답하죠, 지금. 답답하니까 이거 그냥 정리해서 그런 걸로 넘어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그냥 좀만 기다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제 막 가고 있는 종목으로 이거 손절하고 갈아타고 다시 이렇게 하시기보다는,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이것도. 그냥 이런 거는 이 이오스가 올라갈 때가 됐을 때까지 좀 기다리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차트 설명은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기사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것도 결국에 어제 이제 필최님이 질문을 해주셨는데, 제가 이 기사를 원래 어제 말씀을 드리려다가 시간이 부족해서 이제 말씀을 못 드렸던 기사인데요. 그 FOMC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FOMC 회의가 있고, 미 연준에서 이제 금리에 대한 어떤 코멘트를 했어요. 뭐라고 얘기를 했는지 그 부분을 한번 같이 살펴볼게요. 미국 달러가 8일 유로 대비 강세를 나타냈다. 연방준비제도는 시장의 예상대로 이번 그러니까 FOMC 회의에서 금리를 동결했다. 아울러 일자리와 가계지출이 지속적으로 늘어 미국 경제가 정상 궤도를 잘 유지하고 있다며 12월 금리 인상의 근거를 마련했다. 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경제 전망을 크게 수정하지 않았다. 여전히 인플레이션 목표치인 2% 근방에 머물러 있고 실업률은 내려가고 경제 전망에 대한 위험이 대체로 균형 잡힌 것으로 보인다는 인식을 유지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미국 입장에서는 야, 우리는 좋아, 지금 우린 주식시장도 지금 안정돼 있고 이 정도 조정은 건전한 조정이야. 그리고 인플레이션도 목표치인 2% 근방에 있어. 실업률은 내려갔어. 되게 굉장히 경제 전망을 좋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 얘기는 뭐예요? 우리 금리 인상할 거야. 금리 인상하기 전에 어떻게 보면 이제 밑밥 까는 거죠. 나중에 우리 금리 인상한다고 죽는 소리, 우는 소리 하지 말아라, 이거예요. 그러면 이날 FOMC 성명서 이전부터 유로는 이미 약세였대요. 그리고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이탈리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하고 이탈리아 국채 및 경제 전망을 둘러싼 투자자들의 우려가 커졌다. 이렇게 한 줄로 딱 보면 뭐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저는 이런 게 굉장히 지금 시장이 좀 위험 신호를 보내고 있다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사실 이탈리아가 유로화를 쓰고 있으니까 망정이지, 만약에 기존에 이탈리아 화폐를 사용하고 있었다라고 하면 이탈리아도 환율에서 안전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는. 그나마 이제 유로화로 묶여 있어서 그나마 어떻게 보면 이탈리아 입장에서는 다행인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정도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런 게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게, 제가 이제 또 위안화 차트를 다시 한번 보여드릴 건데, 위안화 차트가 또 이제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위안화는 약세, 달러가 이제 강세로 갔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지금 인위적으로 막는다고 해서 막아지지 않고, 예, 보시다시피 뭐 4시간 봉으로 이제 볼게요. 좀 더 크게 4시간 봉으로 보시면 지금 이렇게 강달러 기조 위안화 약세로 가다가 7위안을 넘어가려고 하자 인민은행에서 이제 개입을 한다고 얘기를 하고 실제 개입을 해서 개입한 효과가 나왔죠. 근데 어때요? 다시 시장에 맡겨놨더니
그대로 반등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역회된 숄더처럼 될 것 같다고 하고 오른쪽 어깨가 좀 더 길게 나왔지만 다시 이렇게 제가 이제 어제 이제 이렇게 이때는 아마 좀 더 가파르게 상승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고 실제로 이렇게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전 고점까지는 그냥 다이렉트로 거의 상승할 것 같아요. 이제 이렇게 이제 상승할 것 같은데 그 이후에 여기서 이제 좀 더 다시 조정을 거치든지 아니면 또 인민은행 개입을 하면 또 떨굴 수는 있을 거예요. 떨굴 수는 있겠지만 이게 개입한다고 해서 떨궈지는 게 아니라 결과적으로 이제 어떤 분이 질문을 해주셨는데 너는 그러면 그 H채널 너는 시리아는 못 막을 거라고 보냐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해주셨어요. 뭐냐면 만약에 중국 정부가 그 미국이 요구하는 요구 조건들이 있습니다. 지금 그 요구 조건들을 다 수용을 해주면 어느 정도 수용을 해주면 그러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예, 그러면 그런데 중국 정부는 존심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 요구 조건이 사실 약한 게 아니에요. 요구 조건이 약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요구 조건을 중국 정부가 저는 들어주는 건 쉽지 않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위안화는 7위안을 저는 이제 돌파를 할 거다. 네, 그래서 1달러가 7위안을 넘어설 거라고 이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이제 이 뉴스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FOMC 같은 경우는 이거예요. 우리 미국은 건전하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시장이 건강한 상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니들 뭐 유럽이 죽든 말든 아니면 신흥국들 아르헨티나 터키 이란 죽든 말든 우리는 그냥 금리 인하할 거다. 우린 가던 길 갈 거다 이거예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 금리 인상을 추가적으로 단행을 하면 지금 금리 동결했는데도 이 정도인데 그 금리 인상 뉘앙스만 풍겨도 지금 이 정도로 시장에서 반응을 하는데 금리 인상하면 어떻겠어요 여러분들. 금리 인상하면 당연히 시장에 큰 충격으로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올해 끝나면 상관없지만 또 내년에 앞으로 이제 금리 인상을 줄줄이 이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으로 갈수록 쉽지 않아 보인다. 그리고 제가 이제 그 나스닥 차트, 다우 차트 이제 보여드렸잖아요. 물론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뭐 고평가 영역은 아니라고 보고 있어요.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고평가 영역은 아니지만 미국 시장은 고평가 영역에 있다. 그래서 미국 시장이 근데 급락이 나오면 나스닥이 급락이 나오면 우리나라 나홀로 상승 이거는 쉽지 않아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우리나라도 다시 채널 하단부까지 바닥까지 가야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럼 이상으로 2018년도 11월 10일 비트코인 및 암호화폐 시황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아까 처음에 이제 초반부에 댓글에서 비트코인이 이제 어떤 목적 왜 만들어졌는지에 대해서 의견 달아달라고 했잖아요. 여러분들 많이 의견 달아주시고 그리고 또 오늘 이제 제가 이야기한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다양한 의견들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견들 뭐 반대 의견도 좋고 아니면 여러분들 뭐 다른 의견도 좋고 질문도 좋습니다. 얘기를 해주시면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모르면 이제 모른다고 말씀드리고 아는 범위 내에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버튼 그리고 알림종 버튼을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